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입자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자가 주인공 입자가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many particle이죠. many particles. many를 보통 large n을 씁니다. 그래서 입자가 이제 여러 개 등장하는 거예요. M1, M2 이렇게 해서 이제 large n 개의 입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위치 벡터가 R1, R2 이렇게 해서 large n 개의 이제 위치 벡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입자의 large n 개가 전부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묻는 게 R1, R2 이렇게 해서 large n 개의 R들이 모두 이제 T의 함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꼴을 띠느냐, 어떻게 이제 진행하느냐, 물론 이제 초기 조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거 푸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칙대로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R1의 운동 방정식은 M1, R1의 더블 도트는 이제 R1에 가해지는 힘들이겠죠. 근데 이제 힘들 중에 이제 이 전체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이제 각 개개인이 이제 이 서로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입자가 받는 힘을 이제 오른쪽에 써주면 되는데, 총 힘을 써야죠. 운동 방정식에 등장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할 때 그 힘은 그 질량 m에 작용하는 총 힘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상호작용에 의한 소위 말하는 internal force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일에 작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가해지는 힘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ternal 일에 작용하는 거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입자의 운동 방정식은 요거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 중에 이제 이에 작용하는 거. 그리고 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그게 이제 이에 작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rge n 번째 입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F에 internal 하고 external 하고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P1이라는 거 써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P1 도트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요거는 P2의 도트, 요거는 P의 large n의 도트입니다. 요 PK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small p입니다. 이거는 K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K번째 입자의 속도를 곱한 걸 우리가 요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K번째 입자 particles 리니어 모멘텀이죠.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 external 하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인데, 이 internal 하는 거 있죠. FK. 이 internal 하는 거. 요거는 internal이 얘기하듯이 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힘이에요. 그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1이라는 입자가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2 입자 2가 K번째 작용하는 거, 이렇게 쭉 다 대주면 되겠죠. 입자에 N번째 입자가 K에 작용하는 거. 그 중에 이 K번째는 빠지겠죠. 그건 자기 스스로니까. 이걸 이제 시그마 표현을 쓰면은 i가 1에서 large n까지 갈 때 단 K는 없습니다. K는 미싱이다. K
미싱 이렇게 쓸까요? 하고 F에 I번째 입자가 K번째 입자의 자유하는 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인터널 입자고요. 요 F에 I, J 하는 거는 I번째 입자에 의하여 J번째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죠. The force acting on the jth particle due to the ith particle.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i번째 입자에 의하여 j번째 입자에 가해지는 힘이죠. 이게 뭐 중력이 될 수도 있고 쿨롱 힘이 될 수도 있고 그 입자는 이제 페어와이즈 그러니까 쌍마다 이제 이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제 운동 방정식이죠. 여기 이제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퀘이션 모션. 라젠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의 그 상호 그 인터널 여기 이제 인터널 요 힘이 바로 인터널 포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EXT 쓴 건 익스터널이죠. 자, 이게 다 주어지면은 이제 이걸 풀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풀기 전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총 운동량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총 운동량. 토탈 리니어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모멘텀 그냥 쓰지 말고요. 리니어라는 형용사를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모든 입자계를 이루는 각 입자들의 운동량을 전부 다 대준 거예요. P1, P2 해가지고 쭉 라지 계를 다 대준 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거는 요 P의 도트가 어떻게 되느냐? P의 변화량. 자, 이거는 요건 뭐 참고로 시그마를 표현하면 i가 1에서 라지 n까지 pi 요리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도트는 개별적인 도트를 다 대주면 되겠죠. P1 도트 더하기 P2 도트 더하기 이걸 쭉 다 대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운동 방정식,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P1 도트 대신에 요 놈을 P2 대신에 이거를 쭉 이제 같이 써주는 거죠. 그럼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요 P1 도트는 F 인터널 1, 익스터널 1인데 이제 i로 했으니까 i자를 해가지고 쭉 셈 해주면 되겠죠. 인터널 포스하고 익스터널 포스를 다 아래 대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퀘이션 모션을 그대로 이용한 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항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f의 i 인터널 요거하고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i가 1에서 라지 n까지 익스터널 포스를 이제 쭉 합쳐준 거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두 번째 요거는 익스터널 포스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총 힘이죠. 그래서 저걸 그냥 F 익스터 요래 쓰겠습니다. 이 총 힘이에요.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이제 익스터널 포스의 총합이죠. 토탈 포스죠.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항 있죠. 요거를 가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이거를 다 합치면은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 가지고 0이 됩니다. 첫 번째 항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f의
인터널을 쭉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만 보시면요, 이거 이제 써놨지 않습니까? 인터널 포스를 쭉 합친 거죠. 여기에 쭉 합친 겁니다.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이제 상호작용이죠. 내부 시스템 내부의 상호작용을 쭉 합친 거죠. 근데 그게 요거는 K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건데 그 K를 또 다시 이제 썸을 해준 거죠. 말하자면 요거는 요래 쓸 수 있겠죠.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가 돼. 여기 i니까 요 i는 제외죠. i 제외. 이게 ij를 다 섬해 주는데 ij 같은 건 빼준 거죠. 그래서 ij 같은 건 빼준다는 그거를 이제 요 갈로 해가지고 i하고 j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같은 거면 빠진다. 그래가지고 f에 i번째 작용하는 거니까 j에 의하여 i에 작용한다. 여기서 요금 int 하는 건 안 써도 됩니다. 입자 두 개가 어차피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i하고 j 같은 거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ij가 될 수 있는 게 1, 2, 1, 3, 1, 4 또는 2, 1, 2, 3, 2, 4 또는 3, 1, 3, 2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3, 3, 2, 1, 1은 빠지는 거죠. 그렇게 쭉 썸을 해주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건데, 관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가만 보면은 IJ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덤이지 않습니까? 요거 이꼬로 시그마 I 시그마 J인데 I하고 J는 같이 않는 거를 다 이제 N까지 해준 거죠. N 요건 안 써도 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F의 JI인데 요거 IJ는 덤이기 때문에 요건 한 번 더 써줍니다. 그 JI를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IJ를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F에 IJ. 이게 IJ 대신에 JI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IJ를 이제 바꿔서 한 셈이죠. 근데 이 서메이션 부호는 바꿔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두 개 다 하면 이게 반으로 해줘야죠. 똑같은 걸 두 번 더했으니까 반으로 해줘야 되겠죠.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관련 거하고 두 번째 관련 거 똑같은 건데 그걸 두 번 썼으니까 반으로 나눠줘야죠. 근데 요거 이제 서메이션 부호는 I, J 썸 하나, JI 썸 하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앞에 거를 공통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뒤에 남는 거는 F에 J번째 입자가 I에 작용하는 거고 F에 I번째 입자가 J에 작용하는 거. 요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근데 요거 관로 안에 이 양은 0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이 바로 이거죠. 예. 뉴턴즈 third law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법칙이 해가지고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i번째 입자가 j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거하고 j번째 입자가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벡터로 삽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이게 0이니까 0을 합치봐야 0이죠. 몽땅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없어지고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총 모멘텀, 이 토탈 모멘텀이죠. 의 시간 변화율은 바로 익스터널 총합시준 거 있죠. 이거하고 똑같아. 이 F 익스터널은 뭐냐? 각 입자에 작용하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각 입자에 작용하는 익스터널 포스를 합쳐준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재밌는 식이에요. 인터널 포스는 토탈 모멘텀을 바꾸는 데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입자들은 다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운동량이 변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운동량의 변화율에는 요 인터널 포스가 등장했죠. 바로 이 시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입자 요 보시면은 첫 번째 입자의 운동량의 변화율은
요런 게 들어가죠. 익스터널도 들어가고 인터널도 들어간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토탈 모멘텀에 관한 한은 신기하게도 이 첫 번째 항이 이게 0이 되는 거죠. 0이 돼 버려 가지고 외부력에 의해서만 이제 운동량이 변한다는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재미난 사실이 나오죠. 만약에 익스터널 포스가 아예 없다면 또 있더라도 0이면 이게 이 F 총합이 익스터널 이게 0이면 이런 경우에는 그 요런 거를 가정하면은 말이죠. 우변이 0이 되죠. 따라서 총 운동량은 변화율이 0이다는 것은 뭡니까?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 즉 P는 보존된다. conserved.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익스터널 자체가 합체가 뭐 개별적으로는 0이 아니더라도 합체가 0 되는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막 개별적으로 0, 그게 고립계 경우죠. 고립계 경우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고립계란 게 뭡니까? 이 시스템이 아이솔레이트 돼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거는 오히려 더 강한 거죠. 고립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총힘이 0이 될 수가 있겠죠. 익스터널 외부력이 입자는 여러 개 있는데 각 개별적으로는 총힘이 작용하지만은 그걸 합치주면 0 되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이게 컨저베이션 시어럼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요 사실 이제 요까지 포함해야죠. 요렇게 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the conservation theorem for linear momentum. 그러면 우리말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총 운동량은 외부력이 0이면은 외부력의 합이 0이면은 이래도 되고요. 0이면 보존된다.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해당되는데, 근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냐면은 센터 오브 매스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 이게 지금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자가 한두 개가 아니죠. 입자가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좌표가 있다. 이게 특별한 좌표. 그래서 M1이 R1에 있고 M2가 R2에 있고 M3, R3 이걸 쭉 합칩니다. 그래서 M1, R1 더하기 M2, R2 질량 곱하기 위치 벡터죠. 이거를 쭉 전부 다 대줍니다. 라지 N개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총 질량의 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라지 R로 써가지고 이거를 센터 매스의 좌표로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라지 R로. 그 시스템이 주어지면 그 시스템에 이제 각 입자마다 위치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파라미터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대표값이죠. 대표값도 뭐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흔히 쓰는 게 센터 오브 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어 쓰죠. 요 총 질량을 그럼 라지 M으로 써줍니다. 그러고 요 분자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MIRI죠. 요 단위를 보시면은 분자 단위는 질량 곱하기 거리고 분모는 질량이죠. 그 질량 곱하기 거리를 질량으로 나눠버리니까 거리의 이제 단위가 돼가지고 이 라지 R도 거리의 단위를 가지는 그런 양이죠. 말하자면 코디네이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래서도 되죠. M 곱하기 라지 R은 시그마 MIRI다. 이래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렇게 R을 정의하면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입자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M1,
M2 이렇게 쭉 해가지고 라지 N개 입자가 있고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값이 이게 라지 R이라는 요점이 이제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라지 R 여기 이제 꼬리 부분은 원점이죠. XYZ 축이 만나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주어지겠죠. 여기에 물론 이게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왜냐하면은 R1, R2 이런 위치들이 다 이제 변하니까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니까 변하겠죠. 그래서 라지 R도 이제 시간이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대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식이 있겠지만은 질량 중심을 대표점으로 잡으면은 아주 편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요것의 시간 변화율을 보겠습니다. M, R, 도트. 참고로 라지 M은 총 질량이니까 이거는 시간에 상관없는 상수죠. 질량은 안 변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질량이 변하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건 고려 안 합니다. 그 질량은 불변이에요. 입자 하나하나한테 주어지는 고유 상수입니다. 그래서 MR 도트는 뭐냐? 이건 바로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스몰 mi 이거는 상수니까 ri 여기에 이제 도트를 찍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 오른쪽 요게 이게 바로 총 운동량이죠. 총 리니어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 리니어 모멘텀이에요.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란 말이죠. 그래서 총 모멘텀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입자들의 운동량을 합친 건데, 근데 가운데 거 빼고 보면은 mr 도트는 라지 p라는 건 마치 입자 한 개, 싱글 파티클 포뮬라하고 똑같죠. 싱글 파티클 포뮬라하고 똑같습니다. 단 뭡니까? 총 질량이 요 질량 중심에 몰려 있다고 봤을 때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 토탈 운동량에 관한 하는 말이죠. 요 M1, M2 쭉 이렇게 된 요곳의 총 운동량 계산했는데 어떤 시그마 P였죠. 시그마 PI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표점이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CM 센터 오브 매스란 말이죠. 뭐 CM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입자 라지 M이 여기 이제 R에 있는 걸로 보는 거지. R에 R. 그래서 여기 이제 R이 변하죠. 그래서 R 도트가 바로 여기 R 도트는 뭐냐면은 R의 이제 변화율 아닙니까? R의 변화율. 이 스몰 R들이 라지 N개 스몰 R들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만은 어쨌거나 순간순간에 정의되는 값이죠. 그게 이제 순간순간의 그 위치가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가 변하는 변화율 이게 바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에 해당되는 게 V라고 씁니다. 그냥 라지 V. 확실하기 위해서 CM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CM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안 쓰기로 합시다. 안 써도 확실하니까 대문자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총 운동량은 바로 싱글 파티클처럼 보이는 바로 이제 요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 이제 방금 우리가 찾은 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자, 만약에 말이죠. F의 external force가 0이면 또는 고립계면은 또는 시스템이 고립계면은 고립계라는 건 뭡니까? 외부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P가 보존된다 하는 건 이제 아까 한 얘기고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P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M 곱하기 R 도트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P니까 이게 보존된다는 얘기는 R 도트가 상수란 얘기죠. 상수 벡터란 얘기죠. 여기 R 도트가 상수 맞습니다. 상수 벡터가 되고 잠깐만요. 그렇죠. 예, 상수 벡터가 돼가지고 그래서 센터 오브 R의 위치가 말이죠. R의 위치가 변하기는 변하되 그 변화율이 일정하다.
변화율 일정 위치가 변화 나 이렇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씁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속도가 즉 질량 중심의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함.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경우에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더라도 그 질량 중심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초기에 속도가 주어지면 그거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예. 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입자 두 개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한단 말이죠. 질량이 똑같아 칩시다. 이렇게. 그럼 질량 중심은 어디입니까? 딱 가운데가 질량 중심이죠. 여기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은 뭐 오실레이션도 있을 테고 뭐 로테이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외부부터 고립돼 있다면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조용히 그냥 센터 오브 매스는 일정한 속도 V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요 M들은 막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센터 오브 매스는 항상 그게 그 입자 두 개의 중심에 해당되는 그 위치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F 익스터널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P의 도트가 바로 F 익스터널이죠. 이게 바로 MV 도트 아닙니까? 이제는 이게 V 도트가 0이 아니니까 V가 보존은 안 되죠. 하지만 요거는 요 식은 뭐 어디에 해당됩니까? 싱글 파티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죠. 싱글 파티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형태이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그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죠. 센터 오브 매스는 총 질량이 M, 요게 이제 입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질량 M이라는 입자 한 개가 익스터널 포스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 식을 써주면 된다. 익스터널 포스 요거는 이제 물론 뭐 복잡하게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풀기도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식 형태는 싱글 파티클 이퀘이션 모션이다 하는 거 고리는데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는 참고로 요 첫 번째 토픽에서 요 센터 오브 매스 요거의 좌표가 있죠. 이 좌표는 라지 X를 씁니다. 라지 Y, 라지 Z 이렇게 이제 씁니다. 스몰 R은 I는 X 이것도 X, Y, Z 성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XI, YI, ZI 이래 쓰는 거죠. 요 XI는 I 번째 입자의 X 좌표, YI는 I 번째 입자의 Y 좌표, ZI는 I 번째 입자의 Z 좌표죠. 그럼 요 각 좌표별로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R 이꼬르 시그마 MI RI 오버 M이죠. 그 요거를 갖다가 성분별로 써주면은 라지 X는 시그마 MI XI 오버 라지 M이 되고 Y 좌표는 비과입니다. 시그마 MI YI의 라지 M이 되겠고 Z 좌표는 시그마 MI ZI 오버 M이 되겠죠. 요거 뭐 그냥 설명만 하고 요 뭐 한 스텝 내가 줄이는데 그거는 각자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리니어 모멘텀을 떠나 가지고 이제 앵귤러 모멘텀 하는 걸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싱글 파티클에서 이미 정의한 거죠. 근데 리니어 모멘텀하고 달리 앵귤러 모멘텀은 어떤 점에 대해서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할 때는 L, 앵귤러 모멘텀 보통 L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K번째 입자에 앵귤러 모멘텀이 다음에 LK 쓰면 되겠죠. PK, 뭐 PI 하듯이. 근데 어떤 점을 하나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Q점에 대한.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앵귤라 모멘텀 over the case particle relative to point Q. point Q. Q라는 이제 점이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한 K번째 입자의 앵귤라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점이 어디인가 있고 여기에 이제 MK가 있다 칩시다. 그럼 MK가 움직이는 이제 일단 MK 위치 벡터가 있겠죠. 여기 RK입니다. 근데 Q라는 점이 또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Q라는 점이. 이 점이 고정된 점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로 보겠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순간순간에 이제 요거는 Q번째 입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Q점의 위치입니다. Q점의 위치. 입자가 있는 자리는 아니죠. 자, 그때 요 relative to Q라 했기 때문에 요 MK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Q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MK의 위치 벡터입니다. 여기에 위치 벡터예요. 그래서 RK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Q에서 바라본 MK의 위치이기 때문에 RQ를 빼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Q에서 바라본 위치 벡터고요. 마찬가지로 원래 L은 뭡니까? 그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점에서 바라본 위치 벡터하고 그 점에서 본 속도를 갖다가 이제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LKQ의 이제 definition이 정확히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상대적인 위치 RK 빼기 RQ Q점에서 바라본 K번째 입자의 위치 곱하기 여기에다가 MK번째 입자의 질량 곱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곱해주는데 이것도 relative to point Q니까 Q에 대한 속도를 써줍니다. 그래서 RK 빼기 RQ 요것의 도트예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요 아주 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제 RQ를 갖다가 픽스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픽스 포인트로 보면 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도트하면 0 돼 버리죠. 그래서 이거 빼먹고 쓰는 경우 많은데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됐다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에 K번째 입자의 Q점에 대한 앵귤라 모멘텀이다. 아시겠죠? 자, 여기 정의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 앵귤라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변화율은 LKQ의 도트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꼬르 자,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앞에 거부터 먼저 미분을 할까요? RK 도트 마이너스 RQ의 도트 크로스 MK 이건 뭐 단순한 상수죠. RK 도트 마이너스 RQ 도트 더하기 이제는 앞에 거는 가만 놔두고 MK는 상수고 그 다음에 이제 RK 도트 마이너스 RQ 도트를 미분해야죠. 그럼 요 점을 두 개 찍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이제 첫 번째 텀 이거는 보면 알지만은 요 MK라는 상수 이건 앞으로 빼면은 똑같은 벡터를 크로스로 곱하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0입니다. 0으로 없어지고요. 그 뒤에 남는 것만 써주면 되죠. 이꼬르 여기 RK-RQ 크로스 요 MK 곱하기 RK 더블 도트 MK 곱하기 RK 더블 도트 빼기 RK-RQ의 Q입니다. 크로스 MK 곱하기 RQ의 더블 도트죠.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K번째 입자의 에 작용하는 총 힘하고 똑같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써주면은 요거는 앞에 거는 RK-RQ 크로스 MK에 요 MK는 뭐 쓸 필요 없겠네요. MK는 없애버리고 그대로 힘 이제 두 개를 합쳐줍니다. F에 K번째 작용하는 힘인데 인터널하고 익스터널하고 두 개 있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씁시다. 이래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빼기 MK의 상수는 밖으로 빼고 RK-RQ Q에서 바라본 K 벡터죠. 크로스 이 Q 벡터의 가속도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이 앞에 항하고 앞에 항도 이제 힘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따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 텀이 되는 거죠. 인터널 포스에 의한 항하고 익스터널 포스에 의한 항하고 그다음 마지막 요 밑줄 친 요 마지막 부분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출발할 때 Q 포인트를 아주 그냥 임의의 Q 포인트로 잡았는데 근데 이제 Q 포인트를 아무렇게나 잡으면 괜히 문제만 복잡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밑줄 친 이 부분이 따라다니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만큼 복잡해지기 때문에 원점으로 잡으면은 RQ가 0이죠. 근데 원점으로 잡는 것보다도 이제 대개 보면 요 RQ를 갖다가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특별한 점이 있죠. 바로 센터 오브 매스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아직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제 요거를 K번째 입자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총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세 텀으로 분리해 봅시다. RK-RQ 크로스 F의 인터널 포스에 의한 거 더하기 RK-RQ의 크로스 FK의 익스터널하고 그러고 더하기 MK 곱하기 RK-RQ의 크로스 RQ의 더블 도트. 이 이제 세 개 텀이 있다고 보시고요. 이제 이거를 모든 K에 대해서 합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K에 대해서 이게는 이제 Q에 대한 요거죠. 요거는 토탈이라는 말을 어디 쓰는 게 좋은데 막 그냥 자꾸 쓰면 복잡해지니까 여기 이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relative to point Q 뭐 이렇게 간단히 씁시다. 자, 이거는 K에 대한 썸을 해주면 되죠. I가 1에서 large n까지 LIQ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토탈 각운동량의 변화량은 이걸 합치주면 되죠. 시그마 I가 1에서 large n까지 LIQ의 도트인데 여기 이제 I가 1에서 large n까지 요거 대신에 요거를 써주면 되겠죠. 이제 K 대신에 I 쓰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RI-RQ 크로스 FI 인터널 여기 하나 있고 더하기 RI-RQ의 크로스 FI의 익스터널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MK RK-RQ의 크로스 RQ의 더블 도트 이런 세 개 텀이 있는 거죠. 자, 이걸 하나하나 이제 따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시그마까지 포함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포함한 거, 그 다음 시그마 포함한 세 번째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 세 개로 나눠서 합시다. 이 세 개로. 요거 시그마까지 포함한 걸 요걸 1이라 그러고 두 번째 걸 2라 그러고 세 번째 걸 3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1부터 보겠습니다. 1은 뭐냐?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ri-rq의 벡터 크로스 f의 i의 인터널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시스템이 주어지면 전체 앵귤러 모멘텀의 변화율은 각 그 상호작용의 인터널 포스는 상호작용이라 그랬죠. 시스템 내부의 입자들의 상호작용에 등장하는 힘들에 의해서 이제 토크가 이게 바로 토크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보는 건데 Q점에 대한 토크죠. 여기 참고로 요거를 요래 씁니다. 이게 토크 인터널 포스에 의한 토크다. 요 Q점에 대한 요래 써주는 거예요. I자도 하나 써줘야죠. 썸하기 전이니까. 여기 NIQ는 뭐냐? Q점에 대한 I번째 입자의 인터널 포스에 의한 토크예요. 요게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되겠죠. 요 네모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 토크를 이제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토크도 항상 relative to a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통상 보면 그 포인트를 특별한 점으로 원점으로 잡든지 아니면 센터 오브 매스로 잡든지 주로 이제 그 두 개를 많이 이용하고요. 임의의 점으로는 잘 안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임의의 점에서 정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까지 ri 마이너스 rq 해놔놓고 그다음에 크로스 한 다음에 요 시그마를 여기 써가지고 요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인터널은요 j가 i가 아닌 것만 해줘야죠. n까지 1부터 n까지 가는데 i가 아닌 거 해가지고 f에 j번째 입자에 의하여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요 관로한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 동그라미 요 하나가 결국은 이제 상호작용이니까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은 첫 번째부터 라지 n번째까지 자기 자신을 빼고요. 그 나머지 입자들에 의해서 이제 힘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야죠. 자, 요 시그마는 앞으로 빼도 되죠. 자, 이제는 i하고 j가 다 등장하는데 ij 같은 것만 빼면 되겠죠. 해주고 ri 마이너스 rq 크로스 f의 ji 요래 써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ij 더블 썸이죠. 자, 이제 보면 ij는 덤이죠. 전부 다 쭉 합쳐주는 그냥 인덱스예요. 그래서 요 ij를 바꿔서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바꿔서 해도 되니까 바로 쓴 거하고 방금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바꾼 거하고 두 개를 더해가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ij 그대로 쓰고 ri-rq의 크로스 f에 j가 i에 작용하는 거하고 더하기 시그마 ij는 그대로 이건 뭐 바꿔도 상관없고 요거 이제 안에 거는 ij를 바꿔주는 거예요. i를 j로 j를 i로 크로스 f에 i가 j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뉴턴의 제3법칙이죠. 3법칙에 하면은 요 동그라미 친 요 두 개는 어떻습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ij를 자리 바꾸면 ji가 되는데 그거는 ij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관계 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요거를 갖다가 f에 ji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해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요거 이거를 1 over 2로 해주고요. i하고 j는 다른 걸로 해주고 ri-rq 크로스 f의 j에서 i 이제 더하기가 빼기가 됐죠. rj-rq f의 ji는 그대로 됐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공통인수가 됐죠. 그래서 공통인수니까 벡터죠. 1
1 over 2에 i하고 j는 다른 걸로 써주고요. 빼면 되겠죠. 묶어가지고. 그래서 중괄호를 써주고 ri 마이너스 rq 빼기 rj 마이너스 rq 그 다음에 요거를 묶고 곱하기 f의 ji 공통인수를 빼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요 여기서 rq가 상쇄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시그마 ij가 다른 거 그래서 ri 마이너스 rj 크로스 f의 j에 의해서 i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널 토크를 전부 합쳤더니 이런 꼴이 되더라.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ij를 바꾸면은 요 ij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가 등장하고 요 마이너스 등장해가지고 ij 바꾸더라도 이 저 뭡니까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니까 이 썸해도 상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요래 쓰기도 합니다. 2분의 1을 없애고 대신에 ij 둘 중에 한쪽 큰 것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어차피 이제 같은 거는 빠지고요. 다른 것 중에 앞이 크고 뒤가 작고 앞이 작고 뒤 크고 다 썸 하는데 이제는 앞이 큰 것만 썸 해주라 하면 2분의 1 빠져도 됩니다. 멸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요 이제 시그마 이 사실 더블 썸이니까 두 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두 개를 다 써줘야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널 토크가 그냥 얼른 봐서는 이것만 가지고 0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만은 요 벡터가 뭡니까? 요 벡터는 i 번째 입자와 j 번째 입자의 그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뺐기 때문에 그 두 입자의 그 점을 갖다가 위치를 연결한 그 방향 벡터죠. 요거는 j 번째 입자에 의하여 여기 이제 ri고 여기 rj라 그러면 ri 빼기 rj는 요 벡터죠. 요게 바로 ri 빼기 r 여기 이제 ri 벡터고요. 요게 rj 벡터죠. 여기 ri 벡터고 여기 ri 마이너스 rj 벡터죠. 그 mi 위치가 여기 있고 mj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때요 이제 두 위치를 연결한 선상의 방향이 바로 요거죠. 근데 f 요게 뭐냐면 j 번째 입자에 의해서 i 번째 입자에 미치는 힘인데 요 힘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 두 개가 평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놀랍게도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스트롱 어삼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롱 어삼션이 뭐냐면은 스트롱 어삼션 여기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3법칙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스트롱 어삼션은 성립 안 돼도 상관없지만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스트롱 어삼션 제3법칙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어삼션이 바로 요겁니다. F의 J번째 입자에 의하여 I번째 입자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하고 Ri-RG 뭐 두 개 빼도 이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벡터하고 평행하거나 반평행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요 자체가 이게 뭐 항상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막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걸 스트롱 어삼션이라 그래요. 스트롱 어삼션 요거를 가정하면은 방금 우리가 본 시그마 n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인터널 포스에 의한 토크는 Q점에 대한 토크는 Q가 어디에 있건 이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세 개 중에 이제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거는 0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시그마 뭡니까? 두 번째 거는 i가 1에서 라지 n까지 n의 익스터널 토크죠. 요거 여기 말하자면 이제 n
external 토크 Q에 대한 토크를 전부 합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0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놔둬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는 보면은 이게 이제 Q를 아무 점에나 잡으면은 이 텀이 따라다니는 텀이에요. 요거는 시그마, 세 번째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이게 뭐가 됩니까? 요 세 번째 죄송하게 제가 틀린 데가 있는데 여기 K로 쓰면 안 되고 I로 써야죠. I를 써야 됩니다. 여기 I자예요. 이렇게. 자, 시그마 MI의 RI 마이너스 RQ 크로스 RQ의 더블 다트죠. 자, 여기서 말이죠. 이게 0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여기 가만 보시면은 요 계산을 좀 해보면은 요 시그마 썸은 i에 대한 썸이기 때문에 RQ 요 부분은 시그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해보면은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mi ri 크로스 rq 빼기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MIRQ 크로스 RQ의 더블 도트가 되죠. 근데 요거는 요 시그마가 요 I 있는 데만 붙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를 쳐도 되죠. 첫 번째 거는 라지 M 곱하기 질량 중심이 되고 두 번째 거는 라지 M이 되죠. 그래서 3 이꼬르 MR 크로스 RQ 더블 도트 빼기 M 곱하기 RQ에 곱하기 RQ 더블 도트. 요거 이제 라지 M으로 묶어내면은 라지 R 마이너스 RQ 크로스 RQ의 더블 도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RQ의 선택을 뭘 하느냐 하면은 요거를 RQ를 고정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고정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RQ 도트가 0이 되죠. 더블 도트가 0이 되죠. 또는 R로 잡습니다. R. 그러면 R 빼기 RQ가 0이 되죠. 되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Q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은 불행하게도 3에 해당되는 텀이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정하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도움되기 위해서 Q를 도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 경우에는 3은 0이 된다. 그래서 1도 0이고 3도 0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냐 따라서 그런 가정을 했습니다. 이 가정이 뭡니까? 스트롱 어삼션하고 스트롱 어삼션은 뭡니까? 힘의 방향이 두 입자의 위치를 연결하는 그 선 방향이 있다는 게 스트롱 어삼션이고 그 다음에 Q점을 갖다가 고정점으로 잡든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세 번째는요 요거를 0을 잡겠다는 게 여기에 0이 돼도 M은 0이 아니니까 세 번째 가정을 요 별자를 하나 더 넣읍시다. 별은 뭐냐면은 R 빼기 RQ 크로스 RQ의 더블 도트가 0이 되도록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Q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플러스 별이죠. 요 가정 하에 이때는 이제 드디어 이렇게 나왔죠. DT의 Q점에 대한 총 가운동량의 변화율은 바로 N external Q에 대한 N external 토크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결론이 하나 나왔죠. 뭡니까? 만약에 N external force에 의한 토크가 0이면 이때는 LQ 도트는 0이니까 이거는 보존된다. conserved.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두 번째 the conservation theorem for
앵귤러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고립계일 경우도 성립되죠. 고립계라는 건 아예 익스터널 포스 자체가 없다는 얘기니까 있더라도 토크가 0되도록 작용하면은 그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총 각운동이 보존되는 경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입자계에서 익스터널 포스가 없을 때는 리니어 모멘텀이 컨저브되고 또 어떤 Q점에 대한 물론 Q점에 이제 이걸 만족해야 되겠죠. 앵귤러 모멘텀도 컨저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